이성엽 헌법재판관 포기한 충격적 속사정이 있다. 바로 변호사비. 자, 이성엽이라고 판사 출신 야구 선수 이성엽 선수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이성엽 변호사라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위정교사 사건 모든 사건의 변호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재명 수호대였던 이성엽을 그때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논란이 됐었죠. 그 전에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국회의원에 막 보내서 배지 다섯 명 배지 달아주고 이번에는 또 민정수석실에 4명이나 집어넣고 그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집어넣고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이제 출세길이 확 열렸는데 그 출세길 중에 하나가 이성엽이다. 이거 헌법재판관으로 보낼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재명의 재판 문제, 헌법 84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헌재로 다 갈 수가 있죠. 그럼 거기서 헌재에서 다 이재명을 위해서 걸러내놓은 이재명 소대로 박아 넣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성엽이 소위 대통령목 2명 중에서 하나로 지명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성엽이 빠져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나토 안 가고 막 궁리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방어 차원에서 헌재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오늘 그대로였지만 사람이 이제 그 이성엽 대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또 나토 안 간 상황에서 뭐 여러 궁리를 하다가 인사를 하나 했는데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김상환 전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뭐 그 헌재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 지난 4월달에 그 논란이 많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그리고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그때 임기가 종료돼서 물러난 뒤에 이제 대통령 지명 몫이 2명이 공석이었죠. 그래서 그때 한덕수 총리 체제에서 대행 체제에서 2 사람을 지명을 했었습니다. 이완규 그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법부장판사를 지명을 했는데 이거 가처분을 거쳐서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이거를 취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2 사람을 지명하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이 했던 2 사람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바로 말씀드린 대로 김상환, 오영준 2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하고 그중에 김상환을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을 했죠. 자, 문형배 이미선의 그 후임인데 아니나 다를까 문형배가 이 좌파 성향 그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미선도 그 우리법연구회죠. 그리고 그때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헌재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법연구회 2 사람이 나간 그 자리에 바로 똑같은 성향의 2 사람을 채워 넣었습니다. 김상환은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좌파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2 사람을 발표를 하니까는 기자들이 좀 의아했죠. 이성엽이 빠졌네. 이성엽은 왜 빠졌을까? 그렇게 아마 이 언론에 한번 흘려봤을 겁니다. 흘려봤고 자들끼리 이거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안 되는 걸로 한 것 같은데 오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재명을 변호했던 이성엽이 왜 빠졌느냐? 그러니까는 오늘 인사를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엽 변호사도 훌륭한 분이지만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 자, 여기서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 그러면은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었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재명의 변호사 이성엽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기 위해서 작전을 짰다는 것은 실토라는 셈이죠. 그런데 본인이 고사했다. 그래서 지명은 무산됐다. 고사를 했으면 언론에 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과 가까운 변호사인데 그 전에 당신 할래? 하면 저 안 해요. 그리고 싫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언론에 다 나고 나서 사실상 지명을 하려고 했는데 고사했다. 이것은 고사를 한 게 아니고 뭔가 사정이 생겨서 틀어진 겁니다. 이성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상황이 뭐냐? 여기에 이 법조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성엽은 왜 이번에 안 됐을까? 일단 첫 번째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직도 막 가져가고 또 민정수석실을 장악을 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여기저기 포진을 하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수호하기 위한 수호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4명인가요? 4명의 이재명 변호사를 투입해서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를 했던 게 민정수석실인데 그걸 부활을 하면서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에 지명이 됐던 오강수인가요? 거기가 재산 문제로 낙마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재명의 오래된 변호사,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돼 있는 이태형을 수석으로 올린다. 이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민정라인을 대통령실 민정라인을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하려는 역할이 뭐냐? 5년 동안 무탈하게 재판 열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계속 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임무를 부여받고 한 자리씩 지금 차지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퇴임을 하게 되면은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대통령실에 비서관 출신 변호사 이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전에 국회의원들에게 변호사비 제대로 주지 않고 전부 다 배지 가지고 다 나눠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민정수석실을 장악한 이 변호사들도 변호사비 제대로 두지 않고 자리 하나씩 줘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엽이 안 된 이유인데 뭐냐 하면은 이 국회의원들이나 5명의 국회의원들 금배지를 차지한 변호사들 그리고 4명의 이 민정수석실을 장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사청문회를 안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하지만은 거기서 무슨 자료를 제출하고 강제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이런 게 없죠. 인사청문회를 안 합니다. 인사청문회 안 하는 자리는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막 꽂아 넣어도 그냥 논란만 있지 그 논란을 묵살해버리고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처음에 이성엽을 앉히려고 했던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성엽이 이재명의 변호사로서 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하고 대북송금 사건, 위정교사 전부 다 변호를 했는데 당연히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지겠죠. 이성엽에게 인사청문회를 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다 집중을 해서 할 겁니다. 이재명의 재판 중단된 지금은 좀 일시 중단되어 있지만은 그 재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변호사비입니다. 변호사비.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평소에도 재판 5개 받으면서 한 몇 년 동안 한 20명의 변호사를 계속 써왔는데 그것도 그 아주 실력 있는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받는 이 사람들도 많이 변호사로 선임을 했죠. 그러면 수임료가 엄청납니다. 이 이재명 사건은 워낙 복잡하고
재판이 자주 열리기 때문에 변호사가 거기 하면은 그대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1억씩은 보통 줘야 되는 그런 변호사들인데 한 20명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재산에서 변호사비로 나갔다는 거는 흔적이 안 보이죠. 그럼 도대체 이 변호사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왔던 게 이 금배지 대신 나눠주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용산에 취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성엽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돼서 청문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죠. 자료 제출. 변호사로 그 서너 개의 재판에 계속 나갔는데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과 변호사 수임료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자료 제출하라. 자료 제출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뭐 김민석 자료 제출 안 하고 버티고 했지만은 그 상황에서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변호사로 선임이 되면은 변호사 그 협회, 대한변협 아니면 서울변협 이런 데 신고를 해야 되고 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성엽은 판사 출신에다가 LKB 출신입니다. 아주 대형 로펌이죠. 자파 변호사들이 많은.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장판사 출신이고 하면은 수임료가 엄청날 겁니다. 재판을 서너 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서정옥 변호사가 법대로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죠. 본인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변호사들에게 500만 원 이상 준 변호사가 없다. 일단 그걸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억대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왜 500만 원 받고 변호를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대로 이게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일종의 게이트가 됩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제 주변의 법조인들도 항상 의문을 품는 것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하는데 변호사들은 정말 쟁쟁한 변호사들 막 들어와서 변호를 하는데 서민들은 변호사 한 명 선임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정관 대우를 받는 변호사는 뭐 억대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그전에 박균택 고검장 출신 이런 사람들 검사장 출신들 법원에 뭐 해도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해서 돈을 어떻게 할까 그런 의문들이 있고 그 막연하게 추측만 다 해왔죠. 아 그래 배지로 대신 나눠주는 거구나 뭐 자리 한 자리씩 주는 거구나 아니면 그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있었죠. 그 변호사비를 쌍방울이나 이쪽에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쌍방울하고 이 KH그룹 제가 그 썸네일에 적어드린 호남 조폭 배상료는 KH그룹 회장입니다. 그런 데서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준 의혹이 있었죠. 그것을 검찰이 수사까지 했는데 지금 뭐 민정수석실이 수석설이 놔두는 이태영 변호사도 그때 수사 대상에 올랐고 했는데 나중에 좀 허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변호사비를 누가 대납을 해주든지 아니면 금배지로 나눠주든지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자리로 이렇게 대신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이제 서류상으로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놔두는 소문들이 그 진짜일까? 이게 만약에 그 변호사들 중에서 한 명이 인사청문회장에 딱 서게 되면은 그러다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성엽을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여기 꽂으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꽂으려고 했는데 아마 내부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궁리를 해보니까는 아 이거 인사청문회 때문에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인사청문회까지 가게 되면은 물론 그 대법관들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국무총리처럼 인준투표를 하지만은 이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하지만은 투표를 안 합니다. 장관급들처럼. 그래서 그냥 임명을 시키면 되죠. 지금 김민석도 그냥 시키려고 하는 거죠. 시키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가까스로 지금 자기 재판들을 막 연기를 해놓고 했는데 그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올 뿐 아니고 거기에다가 변호사비, 수임료 이야기까지 넣으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성엽은 빠졌다. 대신 우리 법연구에 국제인권법연구에 2명을 집어넣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고사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본인이 고사했으면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단 언론에 제일 처음에는 이런 인사청문회 같은 거 생각지도 못하고 막 갓 당선돼서 집권을 하니까 막 들떠가지고 야 그러면 이성엽을 집어넣어서 헌재를 완전히 장악을 해야지. 이까지 생각뿐이 못하고 이거를 언론에 한번 슬쩍 흘려보는 거죠. 이 언론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런데 흘려보고 나서 보니까는 변호사 비이요 이야기 또는 그것이 나올 것 같고 또 재판 중단된 게 다시 이슈가 되는 지금 그 이성엽이 맡은 선거법 위반 이것은 대북송금 위정교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거법 위반은 이게 파기환송 돼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서울고법이 알아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추후지정 이렇게 했지만은 상황 변화가 일어나면은 재판 다시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선거법 위반은 가장 재판이 다시 열리면은 바로 형량만 정하면 되니까 바로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격 박탈형 벌금 100만 원 이상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이게 법대로 하면 그렇게 진행이 돼야죠. 근데 그걸 막 막아놨는데 억지로 막아놨는데 그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했던 이성엽을 헌재로 꽂지 못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